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저기서 광란의 칼춤을 추는 사람들은 나라가 이 상태에 오기까지 어디서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야당은 저를 중범죄자로 몰면서 당장 대통령 측에서 끌어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 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내란 수계의 목소리를 다시 들려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수계의 목소리를 꼭 다시 들어야만 했는데요. 이자가 아직도 멀쩡하게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엄연한 현행범인 내란 수계 윤석열에 대해 무려 보름이 넘도록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수수방관하고 있어야 하는 걸까요? 그러면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허무맹랑한 말 같지도 않은 개소리를 변명으로 듣고 있어야 하는 걸까요? 이자는 분명 현행범입니다. 그리고 죄명은 내란죄를 저지른 내란 수계인데요. 전 국민이 12월 3일 계엄 현장을 두 눈으로 지켜봤고 그건 잊을 수 없는 트라우마이자 증거로 남고야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뻔뻔한 내란 수계는 어떠한 법적 조치도 거부하며 관저에 숨어 버티기를 하고 있는데요.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이게 과연 지켜야 하는 법치인가까지 의심하게 됩니다. 더 얼마를 지켜봐야 하는 걸까요? 버꾸라지다운 법기술자의 대응, 이걸 속수무책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국민들, 분노가 걷잡을 수 없게 치솟고 있습니다. 검찰로부터 윤석열 내란 수사를 모두 이첩받은 공조수사본부가 20일 윤석열에게 2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는데요. 하지만 이 무도한 자가 이 출석 요구를 받아들일 리가 있을까요? 아직도 법 위에 군림하고 있는 내란 수계 윤석열, 긴급 체포가 답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 25일 오전 10시에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 검사실로 나오라고 윤석열에게 통보했습니다.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청사 출입 인원이 적은 성탄 휴일을 택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래도 나름의 배려까지 한 겁니다. 출석 요구서에는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시되었는데요. 문제는 윤석열이 과연 출석할 것인가입니다. 지금까지 검찰과 공수처가 각각 한 번씩 불렀고 다 안 나왔는데요. 이번 요구까지 거부하는 건 윤석열에게도 큰 부담이 될 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수사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두세 번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통상 체포영장을 청구하는데요. 여태 불출석 마일리지가 꾸준히 쌓여온 탓에 이번엔 바로 체포영장이 가능할 걸로 예상됩니다. 앞서 오동훈 공수처장은 윤석열이 계속 불응하면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는데요. 또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경호처에 경고 공문을 보내겠다고도 했습니다. 결국 윤석열은 성탄조사에 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청구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오는 거죠. 이번에 불출석하면 체포영장 발부의 근거를 만들어주는 셈인 겁니다. 물론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재판 지연이 그 목적인데요. 시간을 끌며 다양한 여론전을 펼쳐 내란을 왜곡하려 하고 있습니다. 19일 벌어졌던 내란 수계 윤석열의 40년 지기 석동현의 기자회견이 이걸 증명해주고 있는데요. 내란을 소란이라는 그의 말, 같이 미쳤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했습니다. 더 놔둬야 하는 걸까요? 네, 헌재에서 보내는 서류들 왜 수치 거부하시는지. 대통령과 변호인 단에서 나중에 정돈한 입장을 말씀을 드릴 것으로. 출석을 안 하면 수사 회피라는 비판이 있었고. 그 점도 대통령과 변론팀에서 말씀드릴 걸로 생각을 합니다. 선임계를 안 내고 있는 건 시간 끌기라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간 끌기는 야당에서 주로 해왔고요.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시간 끌기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정말 그것 또한 너무나 성급한 평가다. 구체적으로 뭐를 어떻게 얘기하라 뭐 이렇게 협의 의논했다고는 할 수 없고요. 본인에서 직접 나서실 수 있을까요? 계엄인데 그 내란 수계의 변호를 맡는 게 쪽팔리지 않으십니까? 내란 수계 윤석열의 변호인단이 2주가 넘도록 구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구성하지 않고 있는 건데요. 시간 끌기 전략이라는 평가와 함께 하려는 변호사가 없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변호인단의 선임 미비를 계속 핑계 삼으면 그 자체로 강제 수사의 근거가 될 수 있는데요. 내란 수계 윤석열의 변호인단 대표를 맡을 거라는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하지만 김 전 위원장은 선임계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변호인단 합류 의사를 표명했다고 알려졌던 윤곽근 전 대구고검장도 마찬가지인데요. 한 언론사와의 문자 답신에서 그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전했습니다. 디올백 사건 당시 김건희를 변호했던 최지우 변호사 역시 당장은 합류가 어렵고 내년 이후 검토할 거라고 답했는데요. 윤석열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변호사도 자신은 공식 변호인이 아니라고만 말했습니다. 앞서 윤석열은 검찰의 1차 출석 요구에 변호인단이 구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대며 응하지 않았는데요. 소환 통보 이후 열흘이 됐지만 변호인단에 실제로 누군가 합류했다는 소식은 아직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패소가 확실한 재판에 모두가 손사래를 치고 있는 거죠. 변호인단 구성에 미적대 시간을 끌겠다는 전략이라는 해석과 함께 변호인단 구성 자체가 난항을 겪고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윤석열이 중대범죄인 내란 혐의를 받고 있고 윤석열을 향한 부정적 여론도 높아 대형 로펌과 변호사들이 나서기 꺼린다는 건데요.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는 변호사 선임 기회를 충분히 줬는데도 의도적 지연을 한다면 체포나 구속 등 강제 수사로 갈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 내란 사태 수사에 검찰은 이례적으로 긴급 체포나 체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반면 윤석열은 출석을 거부하며 계속해 시간을 벌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버티기가 힘들어 보이는데요. 내란 속의 윤석열, 반드시 당신이 수갑을 차고 긴급 구속되는 모습을 꼭 보고야 말겠습니다. 그 밥에 그 나물이 아니라 쉰 밥에 쉰 나물입니다. 검사 출신 대통령이라는 자가 헌법을 위반하여 내란죄를 일으키더니 그 40년 지기 변호사라는 자는 내란죄가 아니라고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서 규정한 조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와 전혀 부합하지 않는데 그것이 어떻게 문제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까? 완전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로 난입해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충격적인 장면을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지켜봤는데 이게 내란죄가 아니라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것입니까? 대통령은 법률가인데 체포란 얘기를 왜 하겠느냐고 하는데 그러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 체포 명령을 받았다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 홍장원 전 국정원 제1차장이 서로 짜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까? 2시간 만에 그냥 두는 내란이 어딨냐는 대목은 헛웃음만 나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검사 출신 윤석열과 석동현 변호사가 이런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는다는 사실이 기가 막힙니다. 2시간이 아니라 2분만 실행했어도 명백한 내란입니다. 형법은 내란의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하도록 내란을 목적으로 예비, 음모, 선동, 선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하겠다면서 수사기관의 출두 요구서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접수 통지도 수령을 거부하는 행태는 후한무치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100번, 1000번 엎드려 사죄해도 모자랄 판에 고개 뻣뻣하게 들고 적반하장으로 나온다면 우리 국민께서는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